오늘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한 방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출 전문가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왜 대출 전문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최근에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분양받았던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에 대해서 많은 혼선이 오고 있고 또 한 언론사에서 정보를 잘못 배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뭐 방송을 했는데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장대장TV에 접수가 많이 돼서 제가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오늘 지금 사실은 조기화로 나왔다가 이런 장대장TV에 이런 내용들이 갑자기 많이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연락을 받고 그러면 방송을 급하게 해야겠다고 해서 사실은 조깅하다가 이 복장 보세요. 모자에. 자, 이게 이제 토시죠, 토시. 이 토시 생각할 때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매다 왔나? 또 어떤 분들은 미싱, 재봉틀 할 때, 재봉할 때 또 이런 토시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골프할 때 쓰는데 저는 오늘 조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쓰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좀 시급하다, 급하다. 이 혼란을, 이 혼선을 빨리 이 소방차로 물을 뿌려줘야겠다.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융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혼선이 있기 때문에 보도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 당첨자 잔금 대출 LTV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 뉴스에서 이렇게 지금 내보낸 모양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지금 불인이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10%, 또 어떤 곳은 뭐 20%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중도금은 이제 60%다 그러면 중도금은 뭐 6차례 나눠서 10%씩 뭐 한두 달 사이에 내게 하고 나머지 뭐 40%를 또 30%를 잔금을 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자, 잔금 대출이 뭐냐? 그럼 중도금 대출은 다 알겠는데 중도금 때 내는 그 대출 사인을 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을 금융사에서 건설사에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잔금 대출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3억 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자 10% 3천만 원을 계약금을 냈다. 그리고 60%를 중도금 대출했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억짜리인데 10% 계약금, 그 다음에 60%가 중도금 대출이다. 중도금 대출은 보통 이런 집단 대출은 거의 뭐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근데 6차례 나눠서 내는데 이건 이제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하면은 금융사에서 건설사로 송금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인 자체만으로 금융사에서는 건설사에 돈을 받는다. 그걸 이제는 우리가 뭐 무이자다 유이자다 해서 이자를 내고 안 내고 이제 그걸 나중에 30년이다 20년이다 나눠서 내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30%죠. 이게 이제 잔금 대출인데 이 잔금 대출을 할 때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LTV가 60%다. 그러면 이 잔금 대출 때는 3억짜리가 우리가 보통 분양받은 게 4억까지 올랐다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오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64, 24.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잔금 대출에서 1억 8천을 3억일 때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데 이 4억까지 오르면 이제 KB 시세라고 하죠. 우리 KB 시세로 많이 이제 그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국민은행 KB 시세 64, 23, 2억 4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8천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6천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죠. 추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을 변제를 합니다. 변제를 하고 추가로 하기보다는 변제를 하고 새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2억 4천을 새로 일으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추가가 6천만 원이 더 된다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4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뛰면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또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했는지 그 유튜버라고 해서 무슨 뭐 10만 명이 있다 20만 명이 있다 30만 명이 있다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대장TV는 저나 우리 뭐 전문가들은
실전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투자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짚을 줄 알아야 되고, 기사도 잘못된 기사가 많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장대장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팩트 체크를 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구독자 수가 지금 뭐 겨우 이제 4만 명인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게 주말까지 나와서 토식 끼고 나와서 방송하는데 4만 명이 뭡니까? 공짜를 하나 더 붙여도 부족할 판에 환장하겠어요, 내가 진짜. 자, 어떤 뉴스 때문에 그런지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해명자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6월 25일자 갑판 금융당국 무주택 분양 당첨자 잔금대출 LTV 40에서 60% 허용, 제아의 기사에서, 자, 이 기사를 파이낸셜 뉴스에서 내보냈다 이거죠.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수도권 무주택자 수분양자들을 위해 잔금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뜻도 알아야 돼요. LTV 뜻이 뭐죠? Loan to Value, 가치에 의한 대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40%다. 그러면 담보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40%, 4억. 이걸 얘기하죠. LTV.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존 40%에서 50%에서 60%에서 70% 늘려주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뉴스에서 내보냈는데, 앞서 정부는 잔금 대출을 LTV 40% 제한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30, 40대의 피해가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자,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6.27 대책에서 갑자기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으로 편입시킨 지역들이 있죠. 그게 피해자 목소리가 지금 많다고 나오니까 주택담보대출 LTV를 완화해주겠다, 더 많이 해주겠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뉴스에서.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자, 이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뉴스를 얘기한 거고요. 어떤 입장이냐? 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변경하여 무주택 분양 당첨자 잔금대출 LTV를 6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Never. Never. 네이버 누구야? 나가. Never. 오도다. 6월 23일 보도 참고 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신규 규제 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내보낸 바와 같이, 자,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근본의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된다. 자, 기존과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피해자가 많으니까 완화해줬다고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다. 자, 과거 규제 신규 지정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 사례. 서울 전 지역이 2017년 8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광명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고 구리광교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2018년 8월, 자, 수원 8달, 용인수지 기흥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언제죠? 2018년 12월. 자,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언제죠? 올해 2020년 2월에 지정됐을 때 똑같다. 변함이 없다. 과거부터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규제 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집단 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 다음과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무주택 세대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 자, 무주택 세대나 1주택 세대지만 처분을 하겠다고 약정을 한 세대는 근본 신규 규제지역 지정 효과 발생일 2020년 6월 19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까지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자, 2020년 6월 19일 전에 청약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했다면, 자, 대출 신청 시 분양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1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 지정 이전과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70%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나 1주택자지만 처분하겠다고 약정을 한 경우는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이 된 거나 계약금 납입까지 완료해야 한 분은
LTV 7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6월 19일 이전에 청약 당첨, 계약금까지 납입한 분은 LTV 70%까지 적용이 된다. 자,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투기 과열 지구는 LTV 40%까지 적용되나 이미 부장받은 세대의 기대 이익을 감안하여 중대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3억짜리 아파트를 자 LTV 70%면 중도금 대출을 일단 60% 받았다. 계약금을 10% 1억 3천만 원 3천만 원을 내고 60%를 자설을 해서 했고 그러면은 나머지 30%가 잔금인데 자 보세요. 잔금 대출 기준에서는 만약에 이 KB 시세를 4억의 가치가 있다. KB 시세에 나옵니다. 얼마까지 된다고. 주택담보대출은 KB 시세를 다 기준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KB 시세로 4억이 됐다 그러면 자 LTV가 70%면 10%가 남아서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총해서 2억 천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3억일 때는. 근데 잔금 대출에서 이 시세가 뛰었어. 7, 4, 28, 2억 8천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뭐냐? 잔금 때 7천만 원을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2억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60% 중도금 대출을 다 갚고 남은 금액이 7천만 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뭐야? 내 돈이 얼마 들어가죠? 총 2억 8천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2억 8천이기 때문에 내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타 세대는 뭐죠? 이 아까 무주택 세대거나 1주택이지만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쓴 거 외에 즉 2주택 이상의 보유한 다주택 세대나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나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세대는요. 자, 3억짜리 아파트인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면 9억 이하는 얼마죠? LTV가 50%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는 40%. 투기. 조정. 그러면 6월 19일 이후에 청약이 당첨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10%는 3천만 원 계약금. 자, LTV가 50%이기 때문에 다 해서 5, 3, 15, 50% 조정 대상 지역 1억 5천. 나머지 40%를 이걸 이제 뭐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의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3억짜리가 4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10% 내고 자 1억 5천 1억 5천인데 4억에 대한 총 50%이기 때문에 2억까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1억 5천 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밖에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갚고 새로 2억을 일으키는데 총 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조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똑같은 3억짜리가 4억 됐을 때는 2억 8천까지가 대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8천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자, 투기과열 지구로 가면 어떻게 되죠? 4, 4, 16. 1억 6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얼마 차이 나죠? 비조정 대상일 때랑 비교했을 때 1억 2천만 원이 대출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한 방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소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링크 걸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휴일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에 쌓여 있고 또 이런 언론에서도 잘못된 보도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선이 있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논쟁이 있어서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루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휴일 없이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